연예계 뜻밖의 황금 핏줄 스타 첫 번째 주인공은 누군가요? 네, 지난해 막을 내린 드라마죠. K본부 드라마 산남매가 용감하게 해서 이 국민 막내 아들로 사랑을 받았던 배우 이유진 씨입니다. 2013년 M본부 드라마 불의 여신 정의로 데뷔를 해서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시즌2에 출연하면서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렸는데요. 벌써 데뷔 12년 차 배우입니다. 네, 우리 윤 씨가 진짜 프로듀스 101에서 활동했던 게 기억이 나요. 맞아요. 그때 나야나 그리고 4분 13초의 그 샤랄라 소녀 기억들 나시죠? 근데 노래 춤만 잘하는 줄 알았는데 연기도 정말 어쩜 그렇게 잘하는지.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과연 부모님이 누굴까? 그치. 어떻게 태어난 것인가? 기자님, 부모님이 누구신지 알아보셨나요? 이유진 씨의 친아버지 바로 중견 배우 이효정 씨였어요. 아, 진짜? 얼굴 보면 딱 그 생각나는 바로 그 이효정 씨인데요. 올해 데뷔 44년 차죠. 각종 드라마와 영화에서 정말 이 명품 연기를 선보이면서 아직까지도 현역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자 관계가 처음 어떻게 알려지게 된 건가요? 2017년 한 매체 보도를 통해 처음 공개됐는데 그전까지는 두 사람이 모두 서로의 존재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에 대해서 이유진 씨는 굉장히 쿨하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일할 때 우리 아버지가 누구야? 이렇게 말 안 하지 않나? 저도 남들과 똑같아 보이길 바래서 자연스럽게 언급을 안 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 아버지의 후광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의 실력만으로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배우라는 게 이 선택받지 않으면 계속 공백이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유진 씨가 조금 생활이 어려웠나 봐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어떤 아르바이트를 했냐면 고물을 철거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시간이 날 때마다 오디션을 봤는데 오디션을 수백 번을 봤다고 해요. 근데 그만큼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 얘기는 정말 아버지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는 뜻도 되죠. 야, 근데 그 떨어진 경험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떨어진 경험을 통해서 지금의 우리 이유진 씨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버님의 어떤 그 교육 철학이나 이런 게 또 굉장히 멋지네요. 정말 대단하다. 그러니까 아들이 그렇게 고생하지만 떨어진 경험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참으신 거잖아요. 스스로. 네. 네. 자, 이렇게 두 사람의 사이가 알려지고 최근 여러 프로그램에 함께 동반 출연을 하시면서 너무 보기 좋은 장면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가족을 위해서 수제비, 짜장면, 돈가스도 직접 집에서 다 손수 만들고 있고요. 집안에서 거의 모든 이 물품을 중고 거래로 사는 듯 이 의외의 알뜰함으로 광고까지 촬영을 했습니다. 맞아요. 야, 신기하다. 이건 진짜 훈훈하다. 아니, 귀엽다. 의외의 또 귀여운 모습까지. 그러네. 실제 애정이 있으시니까 하는 거죠, 그죠? 그렇죠. 네, 배우가 이거 쉽지 않거든요, 이런 게. 찐 매니아니까 가능하신 거죠. 이분이 그 중고거래 활동 지수가 이게 이제 온도로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근데 36.5도가 기준이에요. 근데 좋은 거래를 많이 할수록 이게 쌓이는데 근데 이분은 무려 74.5도입니다. 그럼 얼마나 많이 해야지. 그러니까 집에 물건 반 이상은 갖다 정말 파신 핫한데요, 진짜. 네. 자, 그런데 제가 알기로 이효정 씨 이미 연예계의 황금핏줄로 유명하셨습니다. 동생분도 배우로 유명하신 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배우 이유정 씨의 친동생 아마 한국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은 얼굴 보면 다 아실 거예요. 바로 배우 이기영 씨입니다. 두 분이 예, 이기영 씨 법전, 빅마우스 등에서 최근에 정말 독보적인 또 존재감을 와. 보여줬잖아요. 야, 이건 전혀 몰랐네. 그러니까. 근데 저 집안은 그러면 형제에 이어서 아들이자 조카인 이유진 씨까지 있으니까 한 집안에 배우가 3분이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피는 못 속인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연예계 뜻밖의 황금핏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줄 주인공은 과연 누구인가요? 네, 앞서 소개해드린 이효정 씨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남성 중견 배우라고 하면요. 이분은 여성 중견 배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엔 한 관찰 예능을 통해서 뜻밖의 감동과 재미를 선사해주고 있거든요. 바로 개성파 중견 배우, 시어머니로 만나면 가장 무서울 것 같은 그분, 박원숙 씨입니다. 근데 연예계에 박원숙 씨 닮은 분이 누가 있나 딱 생각나는 분이 없거든요. 글쎄요. 또 어느 분이 박원숙 씨랑 황금 핏줄로 이어져 있나요? 말 안 해주면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네. 주역이 누군지 굉장히 놀라실 수 있는데 영화 기생충의 주인공이죠. 기생충? 박소담 씨입니다. 오, 말도 안 돼. 진짜로. 박원숙 씨 사촌 오빠의 손녀가 박소담 씨예요. 두 분의 직접 딸이 관계를 아니라. 얘기하면 박소담 씨가 박원숙 씨를
고모 할머니. 아, 성이 같았네. 아버지 쪽이니까 고모 네. 쪽이니까. 어. 근데 좀 의외이긴 하네요. 좀 닮은 곳이 이렇게 조금이라도 있어야 이렇게 하는데 너무 닮은 게 없어서 예상을 외모는 전혀 박원숙 못했어. 선배는 굉장히 서구적이고 맞아요. 네. 사람들은 또 이렇게 무쌍의 가난한 얼굴이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두 분의 관계가 되게 늦게 알려졌다고 들었는데 이 처음부터 고모 할머니 육촌 손녀 관계를 좀 밝히지 않은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두 사람의 관계는요, 박소담 씨가 데뷔한 후에 6년이 지나도록 기자들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업계 관계자들 중에 아는 사람이 정말로 없었는데 2019년도에 박소담 씨가 직접 이야기를 합니다. 박원숙 씨와 육촌 관계가 맞다. 그런데 굳이 공개할 필요도 없고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간 언급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 공식 입장문을 딱 내면서 세간의 두 사람의 관계가 알려지게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실제로 박원숙 씨와 박소담 사이에 왕래가 좀 있었는지도 궁금해요. 육촌 정도면 저도 어릴 때 명절 때 뭐 1년에 한두 번씩은 인사드린 부분이 있어가지고. 네, 이 박원숙, 박소담 씨에겐 좀 특별한 사연이 있어요. 왜냐하면 박원숙 씨가 2003년에 좀 안타까운 교통사고로 이 하나뿐인 외아들을 잃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박소담 씨에게 더욱더 애정을 쏟아주게 됐다고 합니다. 뭐 그 정도의 슬픈 사연이 있으니까 또 얼마나 살뜰하게 챙겨주셨을지 예상이 되는데 육촌 손녀이면서 배우 후배이기까지 하니까 얼마나 예쁘겠어요. 우리도 사실 박소담 씨 보면 사실 초면이어도 잘 챙겨주고 싶은 거거든요. 완전 너무 귀엽잖아. 모든 걸 다 주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초면이라도.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박원숙 씨가 같은 계통에서 일하는 만큼 손녀딸인 박소담 씨를 친손녀처럼 정말 살뜰히 챙겨준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오해가 생길까 봐 캐스팅 관련해서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하고요. 다만 작품이나 연기 관련해서 박소담 씨도 고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지체 없이 찾아가는 분이 바로 박원숙 씨라고 해요. 실제로 박소담 씨가 박원숙 씨에 대해서 오디션에 많이 떨어져도 용기를 많이 주셔서 도전할 수 있었다라고 언급하면서 매우 돈독한 사이임을 입증한 바 있습니다. 든든하겠다. 사실 박소담 씨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 업계의 든든한 선배이자 또 가족이겠어요. 두 분의 멋진 연기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연예계 뜻밖의 황금 핏줄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 주실 분은 과연 누구인가요? 제가 한마디로 이분을 설명해 드릴게요. 살려는 드릴게. 이 한마디로 충무로를 평정한 그분, 대한민국 악역계 레전드, 바로 박성웅 씨입니다. 박성웅 씨 하면 사실 배우 신은정 씨 남편으로 그치, 워낙 그치, 또 그치. 유명하잖아요. 네네. 피를 나는 스타가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누군지 또 너무 누구지? 궁금해요. 아마 들으면 깜짝 놀라실 텐데 이 핏줄은 가장 최근에 1000만 영화로 탄생된 그 영화 속 주역이기도 하거든요. 어허. 바로 드라마와 스크린을 넘나드는 충무로의 악역계 원조 김의성 씨입니다. 근데 되게 악역과 악역의 어떤 그런 포스가 느껴지는데. 아, 저분은 사진만 봐도 무서워 나. 아니 근데 정말 악역을 둘 다 너무 잘하신다. 네. 아는 거 말고는 두 사실 분 다. 외모적인 공통점은 없어 보이는데 어떤 관계일까요? 두 사람의 관계를 정확히 말씀을 해드릴게요. 외가 쪽 육촌입니다. 이것도 그러면 밝혀졌나요? 아니면은 저 본인 스스로 이렇게 좀 드러내셨나요? 밝혀졌습니다. 지난 2015년 영화 오피스에서 두 사람이 동반 출연을 했어요. 그러면서 뒤늦게 육촌 관계임을 고백했던 거예요. 근데 두 사람 집안에는 사실 좀 농담도 못할 것 같아요. 약간 거실에 무서워요. 생각해봐. 거실에 두 분만 딱 앉아 있는데 내가 거기 가서 앉아 있다고 생각해봐. 막 숨이 막힐 듯한. 요즘 취업 준비는 잘 돼가나? 아 무서워. 막 입 떨 것 같고 분위기가 그런데 어때요? 사실 이 두 사람 역시도 이 서로가 육촌 관계라는 걸 빨리 알았던 건 아니라고 합니다. 이 박성웅 씨가 데뷔하기 전에요. 어머님과 함께 이 영화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을 딱 보고 있었는데 그때 어머니가 이 김희성 배우가 나오는 씬을 딱 보더니 저기 네 육촌 형 나오네 라고 알려줬다라는 나중에 거예요. 알려주신 거구나. 그래서 박성웅 씨가 뒤늦게 내가 배우 형이 있구나라는 거를 알게 됐다고 하고요. 그러다가 2015년에 드디어 이 두 사람이 한 작품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때 박성웅 씨가 현장에서 이 김일성 씨에게 다가가가지고 육촌 제 형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일성 씨가 가족 관계도를 그리면서 이제 뒤늦게 가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해요.
그리고 정말 이 업계의 대선배인데 또 나의 친척이신 분이 또 이렇게 예뻐해 주시면 박성웅 씨 입장에서도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외에도 박성웅 씨가 김의성 씨, 이 육촌 형님에게 고마워할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박성훈 씨에게 그 당시 영화 오피스의 대본이 들어왔다는 거죠. 근데 김의성 씨는 벌써 이 영화에 캐스팅이 된 상태였고, 그리고 박성웅 씨는 좌고우면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김의성 씨가 가서 설득을 한 거예요. 같이 하자, 이 작품 꼭 해야 된다라고 쫓아다닐 정도였는데 그 설득에 못 이겨 영화 오피스에 출연을 했는데, 중요한 건 이 작품이 제68회 칸 국제영화제 비경쟁 부문에 공식 초청돼서 칸 레드카펫을 밟게 된 겁니다. 현지에서 엄청난 기립박수와 환호성을 받았으니까 박성웅 씨 입장에서는 본인에게 칸내 남자라는 수식어를 붙여준 김의성 형님에게 더욱더 고마움을 가질 수밖에 없죠. 야, 근데 뭐 칸에 초청까지 받았을 정도면 대단한 건데. 그러니까. 다 이 김의성 씨의 선구한 덕분이네요. 밥 한번 사야 될 것 같아요. 네.